역사적 큰 업적은 폭군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폭군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진나라를 창업한 진시황이고 또 하나는 수나라 두 번째 임금인 수양제입니다. 진시황은 중국 역사상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지요. 500년 동안 나뉘었던 나라를 통일을 했고, 또 군현제를 실시해서 중앙집권제를 확립을 했고, 도량형을 통일한 최초의 중국 황제로 평가를 받죠. 하지만은 무리하게 만리장성을 축조를 하고 분석행위를 하고 또 호화로운 황궁을 짓고 이러면서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받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시작한 토목공사였던 만리장성은 훗날 중국 사람들로부터는 어떤 평가를 받느냐.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 역사적 산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그러죠. 마오쩌둥도 생전에 만리장성에 오르지 않으면 대장부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만리장성에 대한 찬사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만들어진 만리장성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2천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 중에서 20만 명이 넘는 인부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에 동원됐는데 일리를 만드는데 한 사람이 죽을 정도로 백성들에게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을 만큼의 고통과 슬픔을 겪게 하면서 만든 만리장성에 대해서 선조들이 만들어낸 훌륭한 위대한 업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합니다. 만리장성을 축조할 당시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고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오늘날 중국 입장에서 보면 가치 있는 관광자원으로서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옴으로써 만리장성은 효자상품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양제 때 만들어졌다는 이 운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수문제가 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그때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수문제는 5대 16국 시대를 통일한 황제로서 서양에서는 세계 100대 황제에 오를 만큼 훌륭한 지도자라,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 수문제 시절에 남북 간의 물자는 자꾸 늘어나고 이것을 운반하는데 그 운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교통이 불편하던 그 시절에 수문제는 운하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백성들의 삶에 지장을 준다, 이래가지고 이 운하 사업을 중단시킵니다. 그런데 수문제가 죽고 난 후에 수양제는 이 거대한 토목공사를 강행을 합니다. 수문제 시절에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부흥했었는데 수양제는 황궁을 짓고 운하를 만들고 그리고 고구려와의 두 번의 큰 전쟁을 겪게 됩니다. 이러면서 재정 상태가 바닥이 나고 백성들은 삶이 피폐해지면서 결국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에 보면은 인구가 4,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동원된 군사와 노무자는 300만 명이 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의 고통과 원망으로 만들어진 운하가 그 후에 1000년 동안 중국에서는 엄청난 물류의 이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국익에 큰 보탬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에 운하의 용도는 대단히 효용성이 있다는 것인데, 우선 남과 북의 물자를 교류하는데 운하는 우선 빠르고 많은 양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고 또 비용도 적게 들었다고 그래요. 운하가 만들어진 후에 물자 수송의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계산을 할 수 없는 이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시황 때 만들어졌다는 만리장성은 이미 거슬러 올라가서 춘추전국 시대에서부터 이걸 만들어야 된다. 만리장성을 만들어서 북쪽의 그 흉노로부터 이 방어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지시황이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내친 김에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것을 시작한 것 뿐이지, 그 필요성을 그 시대에 느끼지 않아서 안 만드는 것은 아니다. 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운하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역대 왕조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막대한 비용과 그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인부동원 이런 문제가 사실 쉽지 않아서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는데, 결국 두 황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해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폭군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두 황제는 결국 중국 역사에서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임금이라는 재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폭군이라고 평가받는 두 황제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